네, 오늘 앵커 브리핑에서는요, 국채금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 금리라는 건 정말 모든 변수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국채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워낙 세계의 시선이 트럼프 관세에다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 관세뿐만 아니라 국채금리에서도 이상 현상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자,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아마도 다음 주부터 국채금리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국채금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채금리가 이제 점점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3.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이게 어느덧 4.5%를 넘는 일이 바로 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생산자 물가가 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약간은 국채금리가 내려가긴 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에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일단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규모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9조 달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규 발행 규모가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다가 감세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물론 올해 있는 일은 아니고 내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이거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지금 11조 달러를 발행하게 되면 일경 5,300조 원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미국 국채 시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겠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재무부도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도를 바꾸려는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SLR 규제라는 게 있는데, 자, 은행이 갖고 있는 자본 대비 국채 같은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비중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국채에 대해서만은 왕창 완화해서 얼마든지 국채를 좀 보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들어보면 미국 국채를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국제금리가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은행들은 자기들이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국채금리 상승 우려가 커질 경우에는 국채 투자를 기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냐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바로 연준이 등장하는 겁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 자, 벌써부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시장 개입 가능성을 벌써 시사하고 있는데 유동성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에 개입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거든요. 자, 양적 긴축을 축소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고요. 이걸 통해서 언젠가는 양적 완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이 아무리 트럼프한테 욕을 먹어도 절대로 양적 긴축을 그렇게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 문제가 하나 있죠.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혔다는 정확한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돈만 찍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는 대책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게 뭡니까? 바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월만 금리를 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말했냐?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서 지금 10년물 국채 같은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다. 트루스 소셜에 이걸 올려놓기까지 했거든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9월부터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3번에 걸쳐서 1%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거꾸로 0.8%포인트가 올랐거든요. 트럼프 말대로 이게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10년물 금리까지 다 내려가느냐? 그게 아닌 게 만약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걱정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 걱정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받아야 된다는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장기 금리 상승이 계속된다 그러면 자, 아무래도 관세 환호했던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는 국채 금리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을 거냐, 아니면 이걸 넘지 않도록 얼마든지 미국의 재무부나 연준이 노력할 것이냐. 이게 다음 주부터 가장 큰 금융시장의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앵커 브리핑 시간에서 국채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앞으로 다음 주에 한번 금리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